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보다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기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이라며 한국을 무시하던 한 일본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왔다고 하는데요. 처음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녀는 한국에 대해 깔보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최근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가슴이 설렘과 긴장감으로 두근거렸어요. 23살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장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제 이름은 유카예요. 일본에 있는 집을 떠나 2년 동안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공항을 걸어 다니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새롭고 현대적이었어요. 바닥은 반짝거리고 곳곳에 큰 스크린이 있어서 비행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고향의 작은 공항과는 전혀 달랐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저의 큰 모험이 시작된 거죠. 짐을 찾고 입국 심사를 받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제가 헷갈려 할 때도 영어로 충분히 도와줬어요. 어느새 저는 공항 밖에 나와서 처음으로 따뜻한 한국의 공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가기로 했어요. 편안한 좌석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니 조금 벅차오르더라고요. 모든 것이 일본과는 너무 달랐어요. 표지판은 제가 막 배우기 시작한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기차 안의 안내 방송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왔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압도당했어요. 도시는 정말 컸어요. 고층 빌딩이 하늘 끝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거리도 넓고 깨끗했으며 많은 거리에는 나무가 줄지어 있었어요. 좁고 사람들로 붐비는 일본의 고향과는 정말 달랐어요. 제가 지내기로 한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도심의 번화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상점, 식당, 카페가 많았어요. 아파트는 작았지만 현대적이었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짐을 풀면서 약간의 향수와 설렘이 교차했어요. 다음 날 대학교에 가는 길을 찾아야 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게 걱정됐지만 곧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됐어요. 역마다 표시가 잘 되어 있었고 지도도 곳곳에 있었어요. 열차도 자주 와서 거의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대학교에서는 저만큼이나 당황해하는 다른 외국인 학생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웃으며 수업이 어디 있는지, 시간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내려 노력했어요. 저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한국인 학생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줬고 저는 그 맛에 반해버렸어요. 매콤한 맛이 일본 요리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정말 질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새 친구들이 저를 전통시장에 데려갔어요. 좁은 골목에는 신선한 채소부터 수공예품까지 파는 가게들이 가득했어요. 길거리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로 가득했죠. 시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저는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미소 짓는 할머니에게서 예쁜 스카프를 샀어요. 몇 주가 몇 달로 변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빠져들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제가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 보이면 어디서든 누군가가 기꺼이 도와주었어요. 한국에서 일 처리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도 놀라웠어요. 새 휴대전화를 사야 했을 때 매장에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술에 능숙한지였어요. 심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으로 장을 보거나 음식을 주문하곤 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 어떤 면에서는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가끔은 향수에 젖어 속상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건 어렵고 가끔은 그걸 말하려다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내리기도 전에 밀고 들어오는 문화적인 차이도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 오기로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경험과 교훈이 있었죠.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인생과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큰 모험을 선택한 거였죠. 하지만 저는 해내고 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살고 새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아직 배우고 탐험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잠에 들며 미소 지었어요. 이건 단지 저의 한국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저는 한 잔의 커피가 재난 대비에 대한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서울의 어느 선선한 가을날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새로 사귄 한국 친구들과 북적이는 카페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서울에서 겪었던 최근 모험에 대해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동시에 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서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그게 뭐야?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제 친구들은 침착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아, 그냥 태풍 경보야. 지민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일본에서는 태풍 경보가 나면 보통 큰 혼란이 오는 걸 의미하거든요. 고향에 닥쳤던 마지막 큰 폭풍이 생각났어요. 쓰러진 나무들, 침수된 거리, 며칠 동안 이어졌던 정전 사태. 하지만 제 친구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안 무서워? 저는 그들의 편안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수연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별로 안 무서워.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고를 자주 받아. 정부가 정말 좋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항상 대비가 잘 되어 있어. 제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는지 지민이 더 설명을 시작했어요. 봐, 우리나라는 재난 대비에 많은 투자를 했어. 그가 말했어요. 엄격한 건축법, 첨단 배수 시스템, 그리고 정기적인 훈련이 있지. 이런 경고가 오면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주변 사람들은 차분하게 음료를 마시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저는 도시가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확성기와 TV에서 정기적으로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명확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다니는 대학교도 즉각 비상 계획을 실행했어요. 우리는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일본에 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태풍 소식을 전했어요. 그녀는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말했어요. 여기 모든 게 얼마나 체계적인지 믿기지 않을 거예요. 폭풍이 다가오자 저는 도시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빗물 배수구를 치우고 쓰러질 수 있는 나무를 가지치기 하며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방벽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은 저를 그들의 집 준비를 돕기 위해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비상 물품을 사러 가게에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우리는 비상키트를 연중 준비해도 수연이 설명했어요. 그들의 아파트에서 그들은 저에게 물과 비상식량, 손전등, 배터리로 작동하는 라디오로 가득 찬 지정된 안전 공간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심지어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 상세한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제가 폭풍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한국어 구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제가 발음을 더듬자 우리는 함께 웃었지만 저는 그들의 인내와 친절에 감사했어요. 그날 밤, 바깥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지만 저는 친구들과 아늑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보드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다가오는 폭풍을 거의 잊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침착함이 무지나 부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 오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고향에서의 태풍과 얼마나 다른 느낌인지 생각했어요. 거기서는 종종 자연에 휘둘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일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창문에 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폭풍이 두렵지 않았어요.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폭풍을 이겨낼지 궁금했어요. 저는 몰랐지만 다음 날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 준비성을 시험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연의 도전에 맞서는 이 새로운 접근법 덕분에 안전하다는 느낌으로 푹 잘 수 있었어요. 태풍이 접근하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폭풍을 겪었을 때의 혼란과 파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빗물이 기숙사 창문을 세차게 때릴 때 여기 한국에서는 뭔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있는 튼튼한 콘크리트 건물은 밖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어요. 불이 깜빡거리거나 완전히 꺼지기를 계속 기다렸는데 불은 그대로 켜져 있었어요. 인터넷 연결조차 안정적이었어요. 거의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룸메이트들과 함께 공동 공간에 모이기로 했어요. 우리는 모두 모여 휴대폰과 구석에 있는 TV로 폭풍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응급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안심이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이것 좀 봐. 룸메이트 지수가 휴대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실시간으로 도시의 홍수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 알 수 있어. 저는 몸을 기울여서 지도를 살펴봤어요. 그 지도는 색깔로 위험 수준을 나타내며 놀랍도록 상세했어요. 동시에 흥미롭기도 하고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태풍은 더 강해지는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는 마치 화물열차가 창밖을 지나가는 것처럼 크게 들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안전하고 건조한 상태였어요. 한밤중쯤 큰 굉음이 들렸어요. 모두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느낌이었어요. 무언가 우리 건물을 쳤을까요? 괜찮아요. 우리 기숙사 사감 민지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녀는 우리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쓰러졌지만 건물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리인들이 폭풍이 지나가면 처리할 거예요. 그녀의 차분한 태도가 제 신경을 안정시켜줬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패닉도 혼란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어라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이 다가오면서 폭풍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울부짖던 바람은 산들바람으로 변하고 세차게 내리던 비는 부드러운 이슬비가 되었어요. 우리는 거의 밤을 새워서 지쳐 있었지만 밖의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했어요. 마침내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쓰러진 나무와 약간의 침수는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완전한 재앙의 현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감탄했던 넓은 도로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 덕분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지하철이 여전히 운행 중이라는 것이었어요. 운행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운행되고 있었어요. 이 덕분에 필수 인력들은 여전히 도시를 이동할 수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작업 중인 응급 구조팀을 봤어요. 그들은 잔해를 치우고 침수된 지역에서 물을 퍼내며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지수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서는 이런 폭풍 후에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며칠, 아니면 몇 주가 걸릴 텐데. 지수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웠거든. 그녀가 설명했어요. 우리 정부는 재난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해. 내가 좋아하는 그 넓은 도로? 홍수를 막기 위해 설계된 거야. 우리 건물은 강한 바람을 견딜 수 있게 지어졌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비상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두가 알고 있어. 우리가 계속 걸어가던 중 지역 공원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났어요. 지수와 저는 망설임 없이 그들과 함께 청소를 도왔어요. 지역 사회 노력의 일원이 되는 것이 좋았어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과거 태풍에 대한 이야기와 매번 어떻게 대응이 개선되었는지를 이야기해줬어요. 저는 그들의 회복력과 긍정적인 태도에 놀랐어요. 우리가 태풍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한 노신사가 저와 함께 나뭇가지를 치우며 말했어요. 우리는 자연의 힘을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믿어요. 이제는 그게 우리의 문화의 일부가 되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점 더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게들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도시는 활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이 잠시 동안의 방해였을 뿐 큰 재앙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하루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침대에 누워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우리가 폭풍을 무사히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효율성과 준비성에 감명받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새로운 안정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단지 재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생각은 위안이 되었고 마지막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동안 잠에 들 수 있게 해줬어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갔다고 생각한 순간 제 전화가 긴급한 메시지로 울렸어요. 친구 민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민재는 한강 근처 저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큰일이 났다고 했어요. 근처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순식간에 그의 집 주변으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민재의 메시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망설이지 않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리 민재를 도와야 해. 친구들은 바로 동의했어요. 태풍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빠르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친구들이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는 비옷과 장화를 신고 폭풍 속으로 나섰어요. 바람은 여전히 강해서 머리카락이 얼굴 주위로 날려왔어요.
비는 사방에서 쏟아졌지만 우리는 민재와 그의 가족에게 가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거리를 지나가면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폭풍이 맹렬했지만 도시가 이미 회복을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응급 구조대원들이 곳곳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마치 잘 연습된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재의 동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가 거센 강물로 변해 있었어요. 차들은 반쯤 물에 잠겨 있었고 쓰레기통이 마치 배처럼 떠다녔어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현지 당국이 빠르게 도착해서 임시 홍수 방벽을 설치하고 있었어요. 큰 주황색 튜브에 물을 채워 홍수를 막는 시기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망설이지 않고 저와 친구들은 그 일에 동참했어요. 우리는 인간 사슬을 만들어 사람들을 대피시키는데 도움을 줬어요. 저도 모래주머니를 옮기고 겁에 질린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팔은 쑤시고 옷은 흠뻑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돕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모두가 얼마나 침착한지였어요. 물론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밀거나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며 구조대원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2명의 젊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돕는 모습을 봤어요. 한 소녀는 담요로 싸서 고양이를 안고 있었고 고등학생들은 자기들끼리 사슬을 만들어 사람들의 물건을 더 높은 곳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일하는 동안 저는 일본에서 봤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태풍이 종종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질서와 협력이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어요. 비는 계속 내렸지만 홍수는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비상 펌프가 설치되어 넘치는 물을 퍼내고 있었어요. 임시 방벽도 튼튼히 버티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있었어요. 마침내 우리는 민재와 그의 가족을 찾았어요. 그들은 젖고 지쳤지만 안전했어요. 민재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와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새벽이 밝아오면서 폭풍도 마침내 잠잠해졌어요. 우리는 근처 건물 계단에 앉아 지쳤지만 안도했어요. 누군가가 인스턴트 커피를 따뜻하게 타서 돌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제 친구들과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둘러봤어요. 긴 밤과 힘든 작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함께 이뤄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한 구조대원이 다가와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정말 훌륭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게 바로 공동체 정신이죠.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이건 단순한 재난 대응 이상의 의미였어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의 일부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는 이미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거리는 치워지고 가게들도 다시 문을 열고 있었어요. 제가 본 회복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한 것은 건물과 기반 시설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도 강했어요. 그날 밤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준비성과 협력, 그리고 공동체 정신의 힘을 직접 보게 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이 도시와 그 사람들은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럴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 서울이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며칠 만에 도시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거든요. 여기저기서 큰 폭풍이 지나갔다는 걸 보여주는 작은 흔적들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연구도 좀 해봤어요. 알아낸 사실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재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반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건물과 도로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위험이 닥칠 때 사람들에게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어느 날 저는 태풍으로 침수되었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도로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작업자들을 보게 되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잘 정비된 기계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고향인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큰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몇 주가 걸렸던 기억이 났어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도시가 거의 멈추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더 알아보기 위해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이 과거의 재난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녀는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연구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음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죠. 김 교수님은 2011년에 서울에서 발생한 끔찍한 홍수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정말 심각했어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큰 피해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단지 청소하고 넘어가는 대신 이것을 큰 변화를 만들 기회로 삼았어요. 그들은 배수 시스템을 개선해서 폭우 동안 물이 더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했어요. 건물도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강한 바람이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했죠.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더 나은 계획도 세웠어요. 하지만 저를 정말 놀라게 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이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이었어요. 김 교수님은 한국에서는 재난 대비가 정부나 응급 서비스의 일만이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제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재난 대비 수업이 열리고 있었고 저도 참여하기로 했어요. 방은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일 등을 배우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두가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는가였어요. 불평하거나 장난치는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강사였던 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생각할 시간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들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어요. 곳곳에 비상 상황 정보를 담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는 다양한 재난 발생 시 해야 할 일에 대한 정기적인 안내 방송이 있었어요. 심지어 제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매달 소방 훈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재난에 대한 이 모든 집중이 저에게 조금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국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이 주제에 대해 한국 친구인 지수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 놀라움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여기서는 생활의 일부일 뿐이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무언가 정말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게 정말 기뻐.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고향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일본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재난 대비는 단지 튼튼한 건물이나 좋은 비상 계획을 갖추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가 서로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은 위기 동안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일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일본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저는 슬픔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이 나라를 떠나게 되어 슬펐어요. 하지만 이 배운 교훈들을 고향으로 가져가게 되어 신이 났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일본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배운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같은 차분한 준비 태세를 일본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 나라 전체가 재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보고 배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서울에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한국의 많은 것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친구들을 방문하거나 활기찬 삶을 즐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나라가 자연이 가져올 어떤 도전에도 계속해서 어떻게 앞서 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한국에서의 인연이 끝나갈 무렵,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설레기도 했지만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을 길게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넓고 깨끗한 거리들이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위압적으로 보였던 고층 빌딩들이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녹색 공원들에는 좋은 날씨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걸으면서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23살의 긴장된 학생이었어요. 이제 25살이 된 저는 더 자신감 있고 지식이 풍부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라떼를 마시면서 첫 해에 겪었던 태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은 자연재해를 대처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위험 앞에서도 침착하고 체계적이었던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일본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옛 친구들은 저를 반가워했지만 저는 마치 고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작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큰 지진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혼란과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모두가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지만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자원을 갖추고 있지만 항상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풍 때 도움을 주었던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했습니다. 저는 그 차분한 준비 상태를 우리 커뮤니티에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재난 대비에 대해 일하는 지역 단체를 찾아가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됐습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안전 방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간단한 것들부터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키트를 준비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가족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비상시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지시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단체와 함께 일하면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조기 경보 시스템과 재난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커뮤니티 참여와 같은 더 큰 변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에서 정말 감명 깊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건 한국 얘기야. 우리는 일본이잖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만 저는 우리가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활기찬 서울의 거리와 맛있는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느꼈던 안전한 느낌이 그리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여기가 제 고향이고 너무나도 멋진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간은 재난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일본에도 가져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그들의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서요. 저는 모든 것을 배우고 그 지식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재난 대비 수업을 하거나 누군가가 비상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울 때마다 저는 두 고향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설렜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바꿔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2년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재난관리에 대해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집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제 일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방문객이 아닌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교훈을 집으로 가져갈 준비가 된 사람으로 돌아갈 날을 고대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